지금껏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조심해야 할 중요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후 너무 많이 걷는 것이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아시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노화를 늦추고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가 더 많이 걷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걷기는 활동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만약 이것이 유일한 운동 형태라면 노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만드는 실수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으며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걷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다른 중요한 운동을 소홀히 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에 무리가 가며 심지어 낙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70세 이후에는 걷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6가지 핵심 집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바로 노년기에도 힘과 활력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걷기 대신 우선해야 할 6가지 핵심 운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운동법은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장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이것만 한다면 근육이 점차 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68세 이후에는 근감소증, 즉 근육량 감소가 독립적인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제 이름은 박우현입니다. 72세에 은퇴한 회사원입니다. 제 사연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2시간씩 걸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는 쉽게 들 수 있었던 쌀포대를 들어 올리는 것이 힘들어졌고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사 선생님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근손실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근육을 제대로 단련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매일 하던 걷기 시간을 줄이고 가벼운 저항 밴드를 사용하고 맨몸 스쿼트를 하며 작은 아령으로 간단한 운동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몇 달 만에 확실한 변화가 몸이 더 튼튼해지고 균형이 잡히며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더 이상 허리가 아프지 않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거운 바벨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저항 밴드를 활용하거나 맨몸 운동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하는 푸시업 또는 집안에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점진적인 저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수명 연장, 더 나은 이동 능력, 심지어 뇌 건강 개선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30분 정도만 걷고 나머지 시간은 다양한 근력 운동에 투자합니다. 그 결과 3년이 지난 지금 제 나이 75세에도 손주들과 함께 놀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근육은 수명을 연장하는 요소이며 70세 이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또 다른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78세 김석진입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평생 건강에 신경 써왔고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아파트 단지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서 갑자기 균형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난간을 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거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말씀이 걷기는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균형 감각을 적극적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걸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 발로 서 있기, 체중을 다른 쪽으로 옮기기, 조절된 움직임을 연습하는 등의 간단한 균형 운동이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발로 10초도 서 있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매일 5분씩 균형 운동을 시작했고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라는 점이었죠.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몸이 더 강해지고 균형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놀 때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균형 운동을 위해 헬스장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발로 서 있기,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두고 직선으로 걷기, 천천히 체중을 이동하는 연습과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균형 감각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자세가 개선되고 반사신경이 빨라지며 신체 협응력도 향상되어 모든 움직임이 더 쉽고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 훈련을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습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가 잃고 나서야 너무 늦은 후에야 중요성을 깨닫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하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강한 신체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몸이 점점 더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일 때도 예전보다 무릎을 더 많이 굽혀야 했고 목을 돌릴 때면 우두둑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문의를 만난 후 이러한 가동성 감소가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관절을 충분한 가동 범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관절의 전체 가동 범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일상에 가벼운 스트레칭, 관절 회전 운동, 요가 동작 등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저녁 식사 후 10분씩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어요.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고양이 자세라는 요가 동작이었습니다. 네 발 기기 자세에서 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단순한 동작인데 이것만으로도 허리와 등 전체가 유연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불과 3주 만에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 움직임이 편안해졌으며 자세까지 개선된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 때도 쉽게 몸을 구부리고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단순히 바닥에 앉아 발끝을 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적인 스트레칭, 조절된 관절 회전, 그리고 부드러운 요가 동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기,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관절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고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연성 향상의 효과는 단순히 몸이 뻣뻣함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통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자세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가동성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몇 분만 집중적으로 스트레칭을 해도 앞으로 수년 동안 젊고 유연한 몸을 유지하며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 평생 활발하게 지내왔고 은퇴 후에도 매일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가 점점 앞으로 둥글게 말리고 허리,
아래쪽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제 자세가 얼마나 구부정해졌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척추 전문의를 찾아갔을 때 선생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코어 근육 강화나 자세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잘못된 자세가 척추와 관절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해 만성적인 경직을 초래하고 균형 감각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앉은 상태에서 골반을 가볍게 기울이는 운동, 서 있을 때 자세를 조정하는 연습, 복부 근육을 조이는 습관을 일상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도움이 됐던 것은 플랭크라는 자세였어요.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코어 근육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가 벽에 닿게 하는 자세를 하루에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들고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심지어 호흡이 더 원활해진 것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더 젊어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키도 조금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코어 근육 운동을 위해 헬스장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벽에 기대어 똑바로 서기, 앉아있을 때 복부 근육을 조이기, 천천히 몸을 비틀는 동작만으로도 깊은 안정 근육을 활성화하여 척추를 곧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한 코어 근육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관절의 부담을 줄이며 소화 기능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부 근육이 내장 기관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와 코어 근육의 힘은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젊고 건강한 외모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10분씩 코어 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훨씬 더 젊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사연자님은 매일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차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걷기를 마치고 나서 무릎이 너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걷기는 활동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운동 방식이라면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액이 감소하며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반복적인 충격을 줄이고 저충격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중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물속에서의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어 일석이조였죠. 처음에는 수영장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노인을 위한 수중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고 심지어 걸을 때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걷기 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저충격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활동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는 수중 운동, 자전거 타기, 태극권 또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관절 윤활을 개선하며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부담 없이 관절을 보호합니다.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을 보호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하며 매 순간을 고통이 아닌 편안함 속에서 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관절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도움이 되는 운동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주부이신 73세 이미경입니다. 다른 사연과는 조금 다른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평생 활동적으로 지내왔고 걷기를 포함한 다양한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후 육체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안감, 잠 못 이루는 밤, 때때로 찾아오는 우울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걷기 운동은 계속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불안감이 줄어들었고 잠도 잘 자게 되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을 때 선생님께서는 걷기가 신체 건강에는 좋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 챙김과 호흡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인지 기능과 면역 시스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적 웰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제 저는 매일 15분씩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호흡 운동, 바디 스캔, 감사 명상 등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있죠. 또한 요가 수업에도 참여하여 몸과 마음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정신적 운동이 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만성적인 목 통증이 줄어들었으며 에너지 수준도 높아졌어요. 심지어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마음 챙김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3-5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거나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거나 식사할 때 음식의 맛과 질감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신적 웰빙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스트레스 관리, 불안 감소, 수면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껏 많은 사연을 통해 70세 이후 무리한 걷기 운동은 노화를 촉진하고 관절염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세요. 나의 몸이 온전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걷기 운동 하기보다 아까 얘기했던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이 무리되지 않고 노화를 막아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한 명상을 통한 맑은 정신 건강도 함께 유지하셔서 젊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